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윤동주 시인까지 중국인으로 하여튼 이렇게 넘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1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이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그리고 민족을 조선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등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국적과 민족을 왜곡하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중국 매체 윤동주 국적 인정 어려워 양국 전문가 고증해야.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중국 국적법과 역사 상황을 보면 윤동주 같은 역사인물의 국적을 인정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윤동주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출생 시 한국은 일제 점령하에 있어 정식 건국 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윤동주가 생전에 자신의 국적에 대해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동주의 국적에 대해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고증과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당연히 난 한국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 누가 저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김연아나 손흥민 같은 거는 너무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고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와. 윤동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얘네가 손흥민은 손흥민과 같은 손씨라 중국인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훨씬 지들 나름대로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뭐 이런 데 대한 일종의 다름의 자료를 갖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을 하려고 해도 이게 반박하기가 굉장히 복잡해. 애매하긴 해요. 손흥민이나 김연아 경우하고는 좀 달라. 근데 그 이게- 내용들을 좀 우리가 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2년에 중국 당국이 지린성 옌벤 조선자치주 룽징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복원을 했습니다. 2012년인데 여기서 입구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이 생가를 비석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국적표기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생가가 중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니네 나라 없었으니까 일본이었으니까 우리 중국 사람 맞다라고 하는 그러면 윤동주가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그 당시 한국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왜 국적을 안 줬을까? 나야말로 중국 사람이라고 뭐랄까 땡겼으면 많이 유리했을 텐데. 지금 왜 이렇게 중국 까고 있는데? 사실 나도 까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기였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도 했지만 활동을 위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독립운동가들도 다 중국으로 그러니까 왔었고 이 논리를 따져버리면 김구고 안중근이고 다 중국 사람이죠. 다 중국 사람인 거야. 이봉창이고 윤봉길이고. 그래서 이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반박을 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윤동주가 나고 자란 룽징 명동 마을은 중국 땅이었지만 당시 이주 조선인들의 생활터전이었고 윤동주는 중학 이후 평양, 서울, 일본에서 활동하며 모든 작품을 한글로 쓴 민족 시인이어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애국 시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다 그리고- 한글도 자기 거라고 이게 중국어라고 맞아. 이러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세종대왕은 누구야? 그것도 중국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세종대왕을 조선족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한글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얘네들의 통 큰 밑그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 그럼 우리 소름 쫙이다 이거. 우리가 조선족이야 혹시? 중국인인데 조선족.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는 있지만 니들의 뿌리는 조선족이다 뭐 이런 논리를 이거 동북공정 세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니까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특히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에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란 대목이 있는데 중국 한족 소녀를 이국 소녀로 칭한 것을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조선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힌다. 한국 정부도 윤동주의 국적 표기 문제에 대해 중국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바이두 등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작품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걸 반박을 하는 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원래 우리 건 거를 갖다가 우리 거라는 걸 증명한다는 게 너무 하지? 그거 원래 우리 건데 그걸 꼭 우리 거라고 증명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기분이 더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단순히 윤동주 한 사람을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한민족 역사와 한민족의 영토, 한민족의 문화까지를 통째로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얘네들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라든지 한국의 어떤 그 문화 콘텐츠의 발전, 한글의 우수성, 한식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을 김치 뭐 이런 것까지 따라갈 수가 없거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강물을 소유할 수 없다고 치면 원천인 샘물을 우리가 가져버리자는 작전으로 얘들이 이걸 바꾼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이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 사실은 중국 거다라는 걸로 해갖고 결과적으로 샘이 우리 거이기 때문에 강도 우리 거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지. 아, 이게 근데 너무 조직적이고 뭔가 이제 자기네들이 그 비석까지 세우면서 했다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도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야, 비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삼종성 같은 데 가면, 이제 연영성에도 있지만, 아예 웅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웅녀를. 단군까지? 그렇지. 웅녀가 당시에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고,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이족 자체는 중국 후손의 하나다라고 해갖고 아예 웅녀를 중국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거대한 돌산 같은 걸 만들어갖고 그걸 끌어다닌다니까. 웅녀가 팬더라고 우기는 거야 지금? 뭐 웅녀 아니 거기서는 곰으로 눈탱이 시커멓게 안 해놓고 진짜 중국 복색을 입은 옛날 여신 같은 형태를 만들어갖고 웅녀상을 중국인이라고 지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 옛날에 이제 치우천왕이라고 있어요. 얘네 사망 오지할 때 사망 중에 한 사람이거든. 근데 옛날에 이제 치우천왕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 너무 옛날 얘기라서 좀 이해가 어려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도 중국인이래요. 맞아. 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유. 이민족 치우천왕하고 싸워가지고 황하강 주변에서 거대 전쟁을 벌려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걔네들은 지들이 이겼다 그러면서 아무튼 싸우고 난 뒤에 서로 갈라져서 살았다. 이게 옛날 역사였거든. 그래서 옛날에 치우천왕이라 그러면 우리 붉은 악마의 기상처럼 도깨비나 괴물이나 뭐 악인으로 표현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치우천왕도 중국 사람이라고 해갖고 아예 사당 안에 모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을 전부 다 중국 사람 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딸려 내려온 역사를 한꺼번에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지, 중국이. 와,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참 말이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건 구차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네요. 아니 우리가 징기스칸도 중국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중국을 이렇게 되면 중국을 먹어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미친 거야? 중국 역사가 우리 역사다 뭐. 그렇지. 이제 우리는 더 뒤집어 갖고 고조선 이전에 우리 환조, 옛날 환국이 있었을 때. 그럼 이제 환으로 가야 되나요? 환국으로 가갖고 환국의 후손이 니들을 가르쳐갖고 니들 은나라가 생긴 거고. 이래저래 참 힘드네. 중국 안에 모든 문화의 뿌리가 원래 한민족의 뿌리다. 이걸로 이제 우리도 받고 더블로 가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게. 그리고 얘네들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홍보비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국 애들의 지금의 그 개별적인 목표는 일단 중국에 있는 13억 인구를 속이는 거야. 이 13억 인구가 한류에 자꾸 그 의존을 하게 되고 한국이라는 국가를 동경하게 되고 뭔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중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까이는 거를 처음에는 말하자면 비난으로 해갖고 까보려고 하다가 혐한 감정으로 까보려고 하다가 안 돼. 아무리 현황을 해도 BTS를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아무리 그 문화를 차단하려고 해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으로 BTS도 조선족. 다른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버린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1차적인 전략은 일단 13억 중국인들을 그걸로 속이는 거야.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다 우리 중국 민족의 후손들이고 우리 반개다라는 쪽으로 1차적으로 자국민들을 먼저 속이고 이걸 베이스로 해갖고 외국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구 5천만인 우리가 우기는 거랑 G2인 13억 중국 인구가 우기는 거랑 세계 시장에 나가면 어찌됐거나 중국의 홍보의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서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문화의 독창성을 더더욱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잃지 않고 오히려 아까 이 PD가 지적한 대로 우리의 문화로 중국의 문화를 굴복시키고 그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건 뭐냐면 또 유승민 씨가 정부가 중국에 할 말을 해야 된다. 윤동주 논란에 대해서. 아니, 안 했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2012년 네 윤동주 그 생가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이명박근혜 때 그럼 자기는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러고 있어? 하여튼 이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문화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이 동북공정에 적극적으로 뭐랄까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오히려 동북공정에 도움을 주는 이 단체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 2012년 이후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할들 자체도 정치인이 바로 서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쵸.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명박근혜 취하면 이런 부분은 언론에 나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동북공정 문제가 한참 심각했을 때 걔들은 이거를 그냥 가십거리로만 여기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더 공색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니네 이명박근혜 때 가만히 있었잖아. 그래, 니들 벌써 우리 이거 20년째 됐는데 그동안 어. 아무 말 없었잖아. 어떻게 이거? 어?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래? 라고 말하면 참 우리를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가서 때려 부셨어야지. 어? 뭐라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있어요. 그 임시정부 청사 하나를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있잖아. 물론 집주인 새끼가 개 양아치라 응? 제대로 돈을 쳐준다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임대를 하든 중국 정부의 외교력을 교섭을 통해서라든 그걸 한국풍으로 만들고 한국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노력들 자체도 사실 난 부족했다고 보거든. 그걸 외교부나 현지 공관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면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지. 뭐 이럴 때는 저는 북한의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또라이 같은 짓에는. 왜 북한이 당군능을 평양에 만들었다면서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치, 당군능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당군능 옆에 북경 태수능도 만들었어. 봤지? 우리 당군이 미네 북경에 태수를 파견을 시켜갖고 그 폐수 벗으라던 사람 능도 여기 있어. 어디 니들이 우리한테 개겨? 참신하지. 너무 지금 생각. 사실 방법 그거밖에 없네. 우리도 그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얘기를 한다고 해서 쟤들이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의 오해를 한글로 불편히 사과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이 네. 한글로 글을 썼군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한글로 썼군요. 한글 우리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안 되는 쪽이니까 당군능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당국능도 잘하는 거고요. 걔네들의 이제 핵심 포인트를 몇 군데 찌르면 됩니다. 공자가 동의적이었다. 조선족이 공자가 아니고 동의족이었다. 원래 동의적이었다. 그래서 공자가 등치가 크고 그 당시 사람이랑 다르게. 그러면은 지금 그 중국이 전 세계에 세우고 있는 그 공자 아카데미는 한국 거네? 다 한국 거지. 한국 거네? 공자의 가르침이 사실은 한국의 가르침이다. 전통 그 도학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온 거다. 인내천 사상에서 나온 거다. 그러네. 그래서 너 공자가 수레 타고 다녔지? 그 수레가 뭔 수레인 줄 알아? 옛날 우리가 동의족이 먼저 개발했고 고구려에서 그 가장 나중에 융성했던 그 수레의 원료가 그거야. 동자가 수레 탈 때 니네들은 수레 못 만들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순임금? 중국 최고의 어떤 그 정치를 펼쳤다고 순임금. 그 사람도 동의족이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역공으로 치고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야 그러면 여기서 각자 가지고 나눠 가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중국이 동북공정을 안 하면요. 지네들은 한족 중심 국가잖아. 그렇지. 한족이 그나마 잠시 이 실권을 잡았던 나라는 송대, 명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원대, 뭐 청대 전부 다 만주족 아니면 동이족, 그렇지. 이민족들의 국가가 그렇죠.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역사 자체가 뽀글뽀글 다 빠개져 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중국은 한 번도 통일 국가였긴 하지만 다민족 국가로서의 특성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내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전쟁에서 그 결론이 중국이 패배하게 되면 중국이 완전히 그 옛날 과거 시대처럼 쪼개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냥 진짜 댓글에도 있는데 중국은 북한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북한이랑 같이 하면 돼요. 네. 송 작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북한이 좀 세죠. 딴 건 모르겠지만 공자님 한국 사람 만드는 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에 태산에 가면 공자님이 거기를 2번이나 뭐 올랐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뭐 남긴 글이나 일화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뒤집으면 공자가 원래 북한 쪽, 그 평양 쪽, 신의주 이쪽 살던 사람인데 놀러 갔다가 중국 정치에 반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유람하는 셈 치고 주저앉았다가 결국은 공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존하는 얘기들이. 헐. 얼마든지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키워야겠네. 딴 거 모르고 공자하고 순임금하고 진시황 정도만 우리가 후려버리면 절대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역사 갖고 시비 걸자는 소리 못합니다. 아이고, 예, 참. 진짜 늑대머리님 말 맞다나 정상적인 민주국가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쵸? 예. 그게 저 정권이 그 유지하기 위해서 뭐랄까 이렇게 발악을 하면 발악을 할수록 이 내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발끈하죠. 우리가 일본이 저 독도 갖고 난리 치는 게 뭐 하루 이틀 겪어봐요. 이제 지금 우리가 국력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독도 문제 갖고 시비를 하지 말고 대마도로 가자.
니들이 독도가 역으로 일본 간다. 땅으로 오기는 우리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대마도가 우리 걸로 뺏으면 독도는 자연스럽게 부속도서 되는 거잖아. 그쪽으로 물고 가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예. 참. 아니 뭐 일본에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니, 얼마 안 있으면 또 평양에 공자능 등장하는 거 아닐까, 진짜? 일본의 그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도 7, 80% 이상이 지금 전라남도 옛날 그래요. 백제 백제. 네. 백제 후손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유전자가 7, 80%를 구성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악플 쓰는 놈이 그럼 전라도 사람이 토해 아니에요? 이러는데 좀 충격과 공포도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백제인의 후손들이 지금 일본 민족의 7, 80%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적인 조상이고 그 7, 80%란 얘기는 주류란 얘기야. 그렇지. 섞인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일본 민족의 피가 조금씩 섞인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대사를 만들어냈던 그 당시 역사의 주역들은 7, 80% 이상이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유전학적으로 혈통학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네. 뭐가 문제인가? 네. 네. 아무튼 우리가 빨리 뒤집어야 된다. 빨리 뒤집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민간과 또 국가와 뭐 관련 학계 뭐 이런 쪽에 일종의 이제 거대한 태스크포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조만간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 안에. 네. 자, 그럼 슈퍼챗 네. 나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현님께서 5만 원 해주시면서 화이팅하세요 해주셨고요. 유현종님 10,000원 하시면서 개국 축하드리며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송 작가 하팅. 그다음에 김경재님께서 5만 원 해주시면서 후려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자 후리기 이 범국민 본부 같은 거를 한번 발족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리고 공자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훨씬 더 잘 먹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